펜토처 레이저는 그 보통 반도체 과정에서 필요한데요. 1조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펄스폭을 가진 초단파 레이저입니다. 열 전달에 일어나기 전 물질을 기화시켜서 열 손상이나 미세 균열 없이 초정밀 가공이 가능하다. 반도체 웨이퍼 절단, 의료 수술, 나노 기술 등에서 핵심적인 첨단 기술로 사용된다. 펄스 지속 시간이 매우 짧아서 가공 부위 열이 쌓이기 전에 절단이 완료되어 손상이 거의 없다. 초정밀 초미세 가공, 마이크로 나노 스케일의 정밀한 패턴 형성이나 절단 가능. 높은 피크 파워, 낮은 평균 에너지로도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전력을 생성하여 강력한 절단력을 보유한다. 전력을 많이 들인 만큼 에너지가 강하죠. 그래서 이런 가공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이즈를 따라서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저는 이게 모든 레이저 가공 기술에 있어서 레이저 공격기도 그렇고 반도체 레이저 시각 부분에서도 대중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그 아주 미세한 홈을 나노 구조로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 금속을 이렇게 배선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도체 회로다 이렇게 좀 여기다가 파요. 구멍을 파가지고 금속을 좀 더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대중소 들어가지고 인비소, 질소, 연탄소, 풍속가루를 섞어주어서 같이 들어가게 하거나 자철석이나 연고자석이 들어간 버전, 전기가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이렇게 해서 플로팅 게이트 저장 구조로 들어가거나 캐패시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수천만 개 수십자 개에서 가로 세로 너비를 좌표 방식으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따라 대중소로 만들어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그래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전도가 되는데, 금속판으로도 만들.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2중, 3중 바닥 냄비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놈, 중간 두터운 놈, 아주 두터운 놈 쪽으로 전기가 전도되거나 열과 냉기가 정례됩니다. 건축용 판넬로도 할 수 있고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안쪽으로 이렇게 두텁게 해서 열이 전달되거나 이런 기술인데, 여기는 카페시타로 사용할 수 있고 안쪽으로 전기가 전도되므로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풀을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교류 종류를 이렇게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전기가 축적되어서 직류로서 쭉 연달아서 직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큰 사이즈를 따라서 전기가 확대되거나 중폭 구조를 가진 트랜지스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가운데는 이렇게 산화막을 해가지고 문턱 전압을 줘가지고 여기서 일정 전기 이상을 흘러야지 스위칭 걸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전기가 전도되겠습니다. 여기서 구리를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인비소, 질소, 연탄소, 풍속가를, 여기는 양을 적게 주고 이게 많이 줍니다. 이쪽 여기는 자철석을 넣어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철석에는 이렇게 해서 자철석이나 어떤 그 연고자석 분마들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 여기는 N쪽이라도 보통 여기는 N쪽이 되겠죠. 여기 N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P쪽이 되고, 그래서 N쪽이라도 여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 안에서조차도 이렇게 전이차를 둬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이게 자철석이나 연고자석을 건드려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터리로도 쓸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사이즈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없이 이렇게 구멍을 파서 레이저로 이렇게 시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금속을 좀 더 많이 증착을 시켜가지고 배선하고, 그래서 저게 전기 저장 구조로 캐패시터, 디램 같은 경우는 캐패시터 다 1과 0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없이 점을 찍어가지고 거기 금속을 배선합니다. 회로를 만들고 이렇게 레이저로 아주 미세한 것도 싹 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과 통신선을 만들죠. 식각을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실리콘, 보통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해도 되지만 실리콘 웨이퍼가 아니더라도 필름 방식이라도 그 위에다가 절연체를 만들어 가지고 약간 고체 상태면 좋죠. 그래서 만들어 이런 금속 배선하고 다시 이렇게 절연 만들어주고 위에다가 또 이렇게
뭐 1층,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도 층을 적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직과 수평의 터널을 만들어서 전기선 통신 넣고 금속 배선을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높이로 이렇게 카메라 현미경 달아서 레이저로 시각을 하는데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 파듯이 동시에 조각을 합니다. 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개념이 EUV 장치에서도 다른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 용접에서도 전기양을 강중량으로 줘서 전기 용접기는 현재는 지금 강중량으로 주는 기술이 없는데요. 그래서 강중량으로 줘서 그 열을 그 차이를 둬서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개가 동시에 용접을 하는 컴퓨터 용접을 해가지고 로봇 용접을 그렇게 용접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강한 열로서 하나는 전기를 이제 강하게 주는 중간 정도 동시에 이렇게 열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용접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 갖고도 강중력으로 줘서 용접을 하고 레이저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폭을 할 때 여기서 수많은 작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큰 볼록 렌즈로 집중시키는 카이스트 어떤 교수는 이것도 YTN인데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데 하지는 마세요. 오목 렌즈, 수많은 오목홈을 홈을 파서 하거나 오목 렌즈로 해서 하거나 다이아몬드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진 구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중폭하고 그다음에 얘를 쏴줍니다. 빛 사이즈를 따라서 해서 대중소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전기량도 각 사이즈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열을 갖다 더 줘서 에너지 단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빛 사이즈는 똑같은데 에너지가 추가로 열을 좀 가열을 해서 추가로 넣어준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레이저 용접기의 가공 장비, 레이저 시각 장치는 이 기술을 따릅니다. 여기다가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 광소멸 끝단하고 LED 발광 다이어드 광 센서를 달아가지고 광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천만 개 수십 조 개 가로세로 높이를 주사를 할당하고 그것도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자철석을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에서 이렇게 해서 순방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걸어줘서 자기 모멘트 N극과 S극을 바꿔주고 1과 0으로 만들어줘요. 그거를 TMR 센서를 통해서 그래서 파악을 하는데 TMR 센서에서 이렇게 충분한 전압을 주면 자기 모멘트는 바뀝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렇게 전기를 딱 줘가지고 어느 쪽 방향에서 유도 전류가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TMR 센서가 이게 어느 쪽 1과 0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살짝 줘가지고 유도 전류를 본다는 거죠. 어느 쪽 방향에서. 그래서 이 TMR 센서나 전류 센서 또 감지열에 해서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질 석연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석을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또는 영구자석을 넣는 안 넣는 버전을 가로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 중폭 구조. 조금만 전기 들어와도 전류가 중폭하기 때문에 전류도 많이 안 쓰고 발열도 그렇게 생겼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로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HDD나 SSD를 대체하거나 DRAM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단 이렇게 TMR 센서가 지금 50 나노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으로 지금 모든 전류 센서가 하시면 감지회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류 센서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통합 IC 전류 센서가 되든 전류가 적게 들이고도 그래서 이것을 1과 0을 파악할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펜토체 레이저를 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얇은 웨이퍼 절단, 그루빙, 마이크로 LED 리페어, 라섹, 안과 시술, 치과 및 피부과 미세술, 물리학, 나노화학, 기초 과학 연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 순간적으로 높은 전력을 생성한다. 이 방식에 제가 전류 생산 구조를 전자석에 있어서 철심에다가 인비소질 석연탄소 분석가를 넣어서 들인 전기에 비해서 자유전자가 많이 나오는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데 철심은 그걸로 만들어요. 유리석연 코팅 예사나 유리만 콜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1차 콜, 2차 콜, 테슬라 콜이 1차 콜, 2차 콜을 하거나 또는 3차 콜, 4차 콜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도. 권선을 이제 이렇게 2차 코일로 갈 때 좀 많이 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석을 만들면 좀 더 유력이 세다.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작은 거를 열을 500대수 이상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를 이렇게 탁탁탁탁 많이 큰 거 하나 더 10개를 넣거나
100개를 놔가지고 수자뜨기로 해가지고 이제 격벽 처리해서 열을 통제하고요. 전자석 위력을 높일 수 있다. 이거를 지금 EMP 무기로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자석 이거는 철심은 전자석은 아니죠. 아예 그냥 자철석으로 이렇게 철심은 자철 이런 철심을 자철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자철석으로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석가를 섞어가지고 뭐 다른 금속도 좀 섞을 수 있으나 대신 발열이 좀 있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거를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전력을 걸어주면 여기서 전력이 중폭이 되어서 전기를 잠깐 끊었다 스위칭 한다는 거죠. 끊었다가 줬다 끊었다 해서 어느 정도 전류를 보내줄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따라서 여기서 자기장을 전자기장을 통해서 전류가 가두어지기 때문에 생산하거나 이 방식으로 굉장히 전류 생산 구조 이게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전류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전압도 순간적으로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전자석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EMP 무기로도 들어가요. EMP 분호 이것을 갖다 수없이 수자뜨기로 이것도 수자뜨기로 배치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려주면 이게 작은 조각 단위로 다 터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고전압이 여기에서 EMP 무기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레이저 식각이나 이런 데서도 순간적으로 전기를 끊었다 스위칭을 계속 해준 언어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전력을 그 단위만큼 그 시간대를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 전류를 이렇게 시간대를 끊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전력이 하더라 이런 것을 해가지고 언어프를 해가지고 전력을 마음대로 강중력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전류 생산 구조로도 들어가고 EMP 무기로도 들어가고 레이저 식각이라든 레이저 용접이라든 레이저 장치로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철석을 분말 구조로 이렇게 탁탁탁 놓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냥 단순히 직류나 교류 중으로 걸어두면 전류가 생성돼요. 그쪽에서도 이쪽은 양을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이렇게 전이차를 만들어서도 전류를 필름 방식에다가 절연체를 해가지고 하거나 태양 전지판에다가 발라놓거나 물에다가 전기 분해할 때 자철석들을 깔아가지고 전기 분해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철심 구조가 아닌 자철심 철심으로도 이렇게 테슬라 1차 코, 2차 코, 3차 코, 4차 코 증폭을 해서 전기 분해를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수소산소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전기 분해, 열 분해법을 생산하는데 자철석을 깔아서 전기를 추가로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이 자철석에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석가를 넣어가지고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자를. 거기다가 자철석으로 철심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석가를 넣고 1차 코, 2차 코, 3차 코, 4차 코까지도 가능하고 그것을 해서 순간 높은 전압으로 전기 분해하면 훨씬 더 수소산소가 많이 생성되며 전기산소가 전기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을 금속판이나 알갱이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서로 다른 전기 전도 차이가 있으면은 거기서 서로 강한 스파크 발열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고 붕석가루를 섞어주고 자철석 들어가는 보자 안 들어가는데 금속판으로 만들거나 알갱이로 만들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수소산소도 생성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서로 다른 금속에다가도 구리나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구리도 둘이 단독으로도 들어가도 되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붕석가루를 첨가시켜준다. 그래야지 자유전자가 많이 나온다. N쪽에는 P쪽에는 제가 이런 것들을 구리다 그러면 구리 단독으로도 되는데 다른 금속도 되지만 대신 발열이 있어요. 대중소 구리를 사이즈를 들어 인비소, 질소, 탄소 붕석가를 넣어주고 자철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 N쪽에는 보통 자철석이 있거나 연고자석이 있거나 P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P쪽엔 적게 주고 양을 N쪽엔 많이 준다. N쪽에도 양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이차를 만들어내주듯 자철석을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생산할 수도 있다. 전기를 중폭구조 트랜지스터로 가져가거나 카패시터로 만들어줄 수 있다. N-는 이렇게 양을 적게 주고 N+는 많이 주고 드레인 쪽으로 갈 때도 모스펫에서 이것을 드레인 쪽은 좀 더 많이 줘요. 그래서 양의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전도되도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드레인 쪽에 많이 주고 소스는 적게 주고 이런 차이를 통해서 전기 저항 없이 잘 흐르게 하거나 텅스텐 보통 들어가시잖아요. 텅스텐을 텅스텐 구리 합금으로 만들어주거나 구리를 두텁게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데 구리에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주거나 풍속가루를 섞어주거나 자처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텅스텐으로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비소 대중소로 들어가지고 텅스텐이나 금속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루를 섞어주고 자처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넣어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체 뭐 필름 태양 에너지들 이렇게 필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거나 집안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많이 쓰일 거예요. 자처석이다 그러면 그때 인비소질 석연 탄소 풍속가루 섞어주나 또는 자처석 단독으로 다른 금속을 섞어도 되지만 이게 좀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기를 직류 전기를 전기를 이렇게 판에 이게 다 이렇게 분말 구조로도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걸어주면 이게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처석에 전기가 걸리면서 전기가 생산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이차를 여기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자처석만 많이 주고 이렇게 전이차를 만들어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인비소질 자처석에다 인비소질 석연 탄소 풍속가루를 섞어줘서 자유전자가 보다 많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얘는 이런 건전지 구조로도 되죠. 룰로 감아가지고 하거나 전류 걸어주면 전류가 논전기보다 이게 직류나 교류 그래서 전기가 생산된다 하겠습니다. 영구자석으로도 돼. 영구자석도 가능하다. 근데 단가가 좀 있죠 대신. 연구자석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가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감거나 이렇게 전류를 걸어주면 교류 전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전기장 방향을 바꿔주니까 교류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이 연구자석을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를 생산하는데 수천 개, 이렇게 수만 개 들어가 몇백 개 전류를 생산해 이 안에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1차 코일, 2차 코일이 더 낫다는 거. 모터나 발전기에도 1차 코일, 2차 코일을 이렇게 감아주는데 그래서 1차 코일, 2차 코일에서 전류를 중폭 구조로 사이즈가 적어도 2 사이즈 이상 전자석에도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 중폭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이 세져서 파워가 세게 움직이는데 구리 코일 같은데 이렇게 모터나 발전기 또는 전기선으로 쓰이는 이런 데도 그렇고 반도체를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여기서 그 회선에다가 여기를 카패시터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를 전기선 통신선만 동축 케이블로 만들거나 전자석에 이것을 감아주거나 스피커 같은데 모터 발전기에다 감아주거나 이게 이제 파워에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터 발전기에 한쪽이 연구자석이다 그러면 이거를 그 두께를 틀리게 해서 해주면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데 보다 힘이 많이 작용하는 곳에 그쪽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것을 하시면 기술이 되고 이 연구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그쪽 한쪽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주면 이렇게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해가지고 두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아주면 다시 얘가 두꺼운 놈으로 다시 돌아주고 이런 구조도 될 수 있다는. 얘는 여기 두껍게 좀 여기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다리 그러면 탁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여러 군데를 만들어주고 연구자석을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가고 한쪽은 어묵하고 볼록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BLCD 이렇게 모터처럼 돌리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기술에 힘이 굉장히 그렇죠. 팽팽팽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엔진이 연구자석은 평평한데 그걸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한 10군데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주면 힘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석을 모터 발전기에 들어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석, 그것도 홈을 좀 파서 표면적을 넓히는 기술을 쓴다. 모터 발전기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을 자철석으로 대체하는 방안인데요. 자철석으로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루를 넣어주고 그것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거나 홈을 파주거나 이런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회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자가 있고 회전자가 있는데 회전체에다가 에나멜 코팅을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발열을 잘 견디도록 거기다가 자철석 분말들을 좀 넣어주거나 보통 철로 만들지 않습니까? 분말들을 넣어주거나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을 넣어서 넣은 전기에 비해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돼서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리 코일 자체에다가도 1차 코일, 2차 코일 감는다 그랬죠. 또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인버터나 컨버터에도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서 전류를 중폭하는 구조인데
구리 코일 만들 때부터 전기선, 통신선이다 그러면 거기다 인비소, 질소, 견탕소, 붕소가를 넣어준다는 거죠. 또는 자철석이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이게 들어가거나 연고전석 분말들이 넣는 버전, 안 넣을 때 증폭을 전류를 증폭할 수 있다. 전기선, 통신선, 동축 케이블로 만들거나 모터 발전기에 회선으로 구리 코일로 감아줄 수 있다. 인덕터 같은 데도 1차 코일, 2차 코일 감아가지고 이게 뭐 철심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자철석으로도 들어가, 전기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3차 코일, 4차 코일도 괜찮아요. 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지금 펜터처 레이저를 잠깐 알아봤는데, 그래서 펜터처 레이저의 장점은 초정밀, 초미세 가공, 마이크로 나노스케일의 정밀한 패턴 형성이나 절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펜터처 레이저나 할 때도 제 방식의 어떤 전자석 구조, 저차석으로 이렇게 철심을 만들어주거나 인비소, 질소, 흑연탕소, 붕소가를 넣어주거나 또는 철심을 인비소, 질소, 흑연탕소가를 넣어주거나 자철석을 좀 섞어주거나 1차 코일, 2차 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력 중폭 구조로 해서 펜터처 레이저의 전력 공급 구조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볼록볼록한 수많은 렌즈, 오목오목한 렌즈 또는 다이아몬드 커팅 이렇게 세 가지를 쭉 같이 써가지고 공진기처럼 빛을 중폭시키고 가두어서 안에다가 UV 장치 또는 펜터처 레이저, 모든 레이저 가공 장비 이런 데다가 넣어주거나 이거를 어디다가 넣어주냐면 A사 레이더에도 들어가는데 A사 레이더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테슬라 코일처럼 전자석을 써서 1차 코일, 2차 코일, 3차 코일, 4차 코일에서 자철석을 돌리래 중폭해서 이렇게 멀리 쏘는 기술, 레이저를 쏠 수도 있고요. 레이저로 쏠 수도 있고 이번 전파를 쏘는 구조로 이렇게 A사 레이더라든지 전투기 같은 데도 들어가거나 그렇죠. 함정에서 레이저 쏠 때 레이저 공격 무기에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이저 가공 기술을 잠깐 보겠습니다. 레이저 가공 기술, 고에너지 밀도의 레이저 빔을 재료 표면에 집중시켜서 절단, 용접, 마킹, 드릴링을 수행한다. 용용과 기화 등 열작용을 이용하고 자동차, 전자, 의료기기, 산업 전반에서 복잡한 형상을 빠르게 정밀하게 가공하는 데 활용된다.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미세하고 복잡한 영상도 가공이 가능하다. 제가 3D 보면 이렇게 그 형상을 만들어내주는 그런 그 프린터 있었잖아요. 3D 프린터. 그래서 그걸보다 이 레이저 가공을 이렇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빛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로도 이렇게 제가 전력도 강중량을 얻어주고요. 그걸로 이렇게 정밀하게 플라스틱이다, 뭐 금속이다 깎아가지고 이게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린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3D 프린터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이나 기타 모든 재료에 상관없이 섬세한 가공을 할 수 있어서 3D 프린터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레이저로 빛 사이즈를 대중소에서 깎아가지고 도장 파듯이 아니면 이렇게 어떤 조각 파듯이 깎는다는 걸 레이저로.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내서 부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데요.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금속을 가공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세라믹, 목재 다양한 재료에 이 어떤 레이저 가공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때 대중소라는 기술을 쓰시면 오케이. 전기 용접에 있어서도 전력을 대중소로 넣어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짧은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열 용량을 회사해 고속 가공을 수행한다. 레이저 절단, 금속 및 비금속 재료를 정밀하게 절단하거나 질소, 산소 같은 보조 사스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가공한 레이저 용접. 레이저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재료를 녹여 접합하는 방식이다. 레이저 용접, 그래서 녹여 접합한다. 뭐 이렇게 뭐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이다 그러면 그래서 카메라 현명이 들어가고 대중소로 빛 사이즈를 해서 초점 방식으로 필요한 것에 딱 맺혀가고
거기다 가공을 해서 이렇게 초점이 맞춰주면은 이렇게 필요한 열이 딱 도달해서 그게 녹고요. 초점이 안 맞추면 안 녹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홈을 파서 접합을 합니다. 녹여서 상냥대는 삼성에 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무단으로 그렇게 하시면 정말 또 저기 제품에다 걸 반영해서 하시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제 기술이 한두 개도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든. 제가 기술을 팔았을 때가 문제죠. 네, 이럴 때 수많은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작은 큰 볼록 렌즈에 집중시키는 이게 저기 이제 그것도 Y10에서 보도하는 건데 되게 이게 뭐저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하시더라고. 제 기술이 하지 마세요. 오목 렌즈, 그다음에 그 어떤 그 다이아몬드 커팅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공진기처럼 빛을 증폭하여서 이따 쏩니다. 그래서 대중소로 만들어주는데 전력도 강력한 열도 여기서 넣어가지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수많은 미세한 가공도 가능한 아주 얇은 비설을 가지고도 여러 개를 뭉쳐서 필요한 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지 마시라는 거죠.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 또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레이저 빛이 여러 개 기계가 있어서 쏘면서 동시에 또 도장 파듯이 딱 조각 파듯이 딱 그게 3D 프린터처럼 제품을 정밀 이렇게 부품 만들어내거나 레이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반도체 식각에도 동시에 도장 파듯이 만들어 고를 파가지고 안에다가 금속을 배선할 수도 있어요. 고를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나 뭐든 이렇게 이게는 절연 플라스틱이든 뭐든 유리든 거기다 그래서 절연체를 고체 정식을 넣어가지고 실리콘이 좀 사실 좀 얘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고를 파가지고 안에다 금속을 배선합니다. 수많은 점을 찍어갖고 여기서 캐패시터로 만든다 그랬죠. 네네. 그래서 다시 또 덮고 또 위에 또 적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실리콘 웨이퍼가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싸게 일반 필름에다가도 저런 채 만들어갖고 위에다 올려줄 수도 있고 어떤 데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방식은 되게 싸다라는 거죠. 또는 여기다 이렇게 해가 금속 배선하거나 전자잉크로 찍어버리거나 전자잉크도 이게 입자 고지를 대중소로 만들어요. 그래서 금속 배선하고 또 전자잉크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거기가 가스도 도랑 파듯이 쭉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금속을 배선하고 포토 방식으로 찍는 것을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전기선처럼 그래서 열이 전달되지 않는 기술을 쓴 수직과 수평탄화를 이와 같이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금속 배선처럼 해서 전기선 피복처럼 이거 전기선 피복처럼 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100개 뭉쳐도 열이 전달이 안 돼. 전기선 피복이 있어요.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놓으면은 되게 반도체를 매우 쉽게 제작할 수 있다. 싸게. CO2 레이저 유형 파장이 길어서 투명 아크릴이나 비금속 재료 절단의 효율적 화이버 레이저 금속 가공에 최적화된 고효율 고출력 레이저 ND 야거 레이저 짧은 파장을 이용하여서 금속 및 금속 가공에 사용. 그래서 레이저 가공 기술은 기존 기계 가공으로 어려운 복잡한 형상이나 고강도 재료를 효율적으로 가공하여서 이것은 이제 3D 프린터보다도 낫다라는 거죠. 이 방식을 레이저로 금속이나 강화 플라스틱, 기타 모든 이런 것들을 지가 조각을 해가지고 부품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또는 이것을 조각기나 어떤 데서 뭐 조각을 만들어내거나 도장 파듯이 도장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